그런데 이미 뭐 7억대, 8억대, 9억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래 급지의 가격대에서는 고민을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망할 때 나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이번 627 규제를 기점으로 상급지의 거래는 소강 상태로 접어든 반면에 중하급지는 여전히 뜨거운 분위기를 유지하며 신고가를 찍는 단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7월 20일 날 제가 진행한 오프라인 특강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만 엑기스로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 시크릿 브라더 강의가 궁금하시거나 1대1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6.27 규제 이후 시장 분위기입니다. 보시면 왼쪽이 6월 2일부터 6월 23일 가장 뜨거웠던 시기죠. 성동이 2.25, 송파 2.3, 강동 1.9, 강남 2.21, 서초 1.88, 용산 1.79, 마포 2.21. 그러니까 뭐 주간으로 하면 이게 한 3주간 인제 이렇게 뜨거웠던 거니까 주간으로 해도 굉장히 높았고 성동 같은 경우는 뭐 주간 0.99 찍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뭐 주간 0.99 페이스면은 1 년이면 52주고 그럼 52%가 오르는 거니까 정말 많이 오르는 거죠. 정말 뜨거웠던 분위기가 6월 2일부터 6월 23일 분위기였다면 6월 27일에 딱 규제 나오고 6월 30일부터 7월 14일 가장 최근 데이터가 7월 14일 데이터인데 이때까지 2주간의 데이터를 제가 봤더니 확실히 상승세가 좀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보시면 성동이 1.14까지 줄었고요. 절반 가까이 줄었죠. 성동도 0.74까지 줄었고 강동도 0.52, 그다음에 서초도 0.8, 강남 0.49, 그다음에 마포도 0.84 이렇게 절반 이하로 상승률이 줄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반면에 별로 안 줄어든 지역들까지 보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뜨거웠던 중심지가 상승세가 꺾인 반면에 6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중하급지에서는 거의 그대로인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시, 수원시, 의왕, 오산은 오히려 올랐죠. 그 다음에 안양, 이제 평촌이 속해 있는 동안구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중하급지라고 볼 수 있는 관악구, 금천구 이런 것들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구로도 오히려 올랐고요. 그리고 광명도 상승한 것들을 볼 수 있죠. 정리를 해보면 서울 상급지는 진정세로 전환을 했다. 하지만 서울 경인의 중하급지들은 규제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하거나 오히려 더 상승하는 것도 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거래량, 일별 거래량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23년 6월, 24년 6월, 25년 6월, 그 다음에 25년 7월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23년 6월, 4년 6월, 5년 6월, 1년 단위로 6월 달의 거래량을 봤을 때 25년 6월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고 25년 7월의 거래량은 일별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쭉 치고 못 나가고 물론 이거보다 이제 집계가 다 되고 나면 올라가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6월에 대비해 가지고 훨씬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죠. 25년 6월과 25년 7월만 비교를 해봐도 거래량이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요 정도 수준으로 확 줄어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마다 거래량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한데 부동산 정보광장 이제 기준으로는 11,000건 정도가 되거든요. 11,000 몇백 건 정도가 됩니다. 25년 6월 달에. 25년 7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래량이 1,000건 조금 넘는 수준이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 거래량은 어떤 사이트든 집계를 했을 때 다 이제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처럼 매물량도 지금 현재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매물량과 매매 지수가 같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매물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시중에 이제 거래되는 매물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거래량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제 매매, 전세, 월세 거래량을 갖고 왔을 때 매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전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월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매물까지 감소하고 있는데 이 매물은 매매, 전세, 월세 모두가 감소하고 있죠. 이 매물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급감한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전월세 같은 경우는 전월세 매물의 감소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선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월세 매물들이 아까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죠? 그런 걸 봤을 때 전월세 매물의 감소가 전월세 가격의 상승에 선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월세 가격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자, 시장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세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면은 보시면 6월 30일 부터 7월 14일 일까지인데 강동, 송파, 경기, 광주, 그다음에 뭐 과천, 그다음에 평촌이 속해 있는 안양, 동안 이런 곳들의 전세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같은 서초, 광명 이런 곳들이 있죠. 뭐 평택 이런 곳들의 공통점이 뭐죠? 네,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보시면 서초구의 전세 가격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 매물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죠. 선도단지라고 이제 서초구에서도 선도단지라고 불리는 단지들이 있는데 이 단지들의 매물이 확 증가했는데 그게 뭐냐면 메이플자이, 원페렐라가 예고돼 있죠. 실제로 지금 메이플자이에서 호가보다 1억, 2억 정도 이제 싸게 나온 매물들이 많이 나왔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곧 정상화가 되겠지만 이렇게 급전세 매물들이 나오는 시기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이 금지됐기 때문에 분양받은 사람들이 수분양자가 들어가거나 혹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급전세로라도 이제 맞추거나 반전세로 맞추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렇게 매물들이 갑자기 늘어났고, 물론 이제 원래 입주장에 매물이 많긴 하지만 급하게 이제 내놓는 전세 가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전세 가격은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세 수급 지수 서울 전체를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죠. 그러면은 다른 지역들은 어떨까? 송파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 송파는 지금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매물수를 봤더니 서초구랑 완전 반대죠. 전체 선도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매물수가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전체적으로 국지적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전세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서울, 경기가 전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전망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매매 시장입니다. 매매 시장에는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확률이 높고요. 지금처럼 얼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급지는 좀 멈춰 있고 중하급지에서 갭 메우기를 할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급지 상관없이 당분간은 예전보다 6월보다는 관망할 확률이 높은데 많이 오른 상급지는 일부 급매가 나오겠지만 버티는 장세로 펼쳐질 확률이 높고요. 덜 오른 중하급지는 관망한 후에 매수 전환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7억대, 8억대, 9억대 할 것 없이 계속해서 거래가 체결되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래급지의 가격대에서는 고민을 오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관망할 때 나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 같냐? 단기 조정이 오는 지역도 있고 일부 월세로 전환되는 단지들 많이 있고요. 이전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퍼질 것 같습니다. 반전세나 월세로에 많이 전환이 될 것 같고 이럴 때 급전세의 유혹에 빠지면은 중장기적 리스크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봅니다. 지금 막 내가 원래 보려고 했던 단지에 급전세가 나와 있어. 뭐 예를 들어 서초나 광명이나 아니면은 뭐 구성남이나 이런 데 뭐 예를 들어 급전세가 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보던 가격보다 1, 2억 싸게 나왔다고 거기에 덜컥 해가지고 내가 4년 동안 살아야지 왜 계약갱신 청구권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장기적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왜? 그 사이에 전세 가격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월세 가격 올라갈 확률이 높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매매 가격도 서울 수도권이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입주 많은 서초, 동대문, 광명 이런 데 하반기 전세가가 단기 조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반전세 비중이 증가하고 월세 비중이 증가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는 서서히 추세 상승하는 곳도 있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서서히 추세하는 모습을 그릴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단기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